작년에 이제 오셨던 분이 생각이 나요.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남편이 은퇴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통장에 한 2천 정도 있던 거를 이제 빼쓰고 있었던 거죠. 한 달에 한 4,500씩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이제 두드러기까지 난 상태입니다. 막 그리고 아내분도 같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오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 오셨을 때 거의 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상황만 바꿉니다. 이제 지금 이제 40, 50대 은퇴자라 하면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TV의 다니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 65만의 1세대 유튜버시고 사실 저도 이제 주식 채널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2019년도요? 네. 그때 이제 엄청 찾아왔거든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하고 네. 계신가. 근데 제가 정말 그 쌤의 그런 채널을 정말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야, 정말 그래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좀 감격스럽습니다. 어휴, 저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니쌤 모시고 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재테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네. 일단은 40대에 처음 재테크를 시작을 하셨고 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이제 자산을 구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대략적으로 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건물 조그만 거 2개 있어요. 이제 주거용하고 이제 상업용 2개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이제 100억대라고 표현한 게 이제 네. 그 2개 플러스 또 이제 좀 자잘한 게 있는데 부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자산 좀 100억이 넘지만 부채 빼면 이제 100억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 해서 그냥 그 책에는 이제 뭉텅거려서 한 100억 정도로 했는데 빚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쓰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그 자산이 없으셨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부동산 투자를 무엇으로부터 또 얼마로 시작을 했으며 이 초보자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재테크하면 목돈이 꽤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목돈이 많이 있으면 방법은 많이 있는데 저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돈이잖아요. 우리 PB센터가 보면 돈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은행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제가 은행 그 PB센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앉아 계신단 말이죠. 이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은행에서 VVIP 고객이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재테크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면 은행 내에서는 이제 명함교환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죠. 만나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제가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몰래 오셔서 명함을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저를 만나고 싶으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보다 강력한 건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면 솔직히 일반인들이 1, 2억 모으는 게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려요? 뭐 몇천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돈이 없었을 때 블로그에 상가 매매하는 방법 또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계속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 중에서 만나서 나 그럼 이번에 이거 상가 건물 찾는데 이거 할 때 계약할 때 체크할 부분을 좀 알아봐주고 가능하면 상가 건물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지식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돈 갖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상가 계약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거 컨설팅도 해주고 또 업종이나 그런 것들도 해서 안정화시키는 과정도 해드리고 그래서 돈 하나도 없이 제가 온라인에 정보만 올렸을 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들을 만들고 또 돈을 벌고 또 만들어진 그 돈 갖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지금 무조건 돈을 갖고 하기보다는 이제 배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돈은 시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필요로 하면 나를 찾게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남의 돈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돈 없이 시작하자. 어떻게? 내가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공부한 걸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 아실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뭐 1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건데 그냥 도와주진 않잖아요. 돈을 받고 도와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내 돈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좋은 경험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움을 통해서 고객을 모으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 사실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길래 약간 뭐 갭 투자 그런 걸 말씀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정말 현실적인 그런 조언이네요. 지금 워낙 그 인터넷 그런 환경이 잘 갖춰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블로그라든지 어디에든 나의 지식을 올리면은 그게 내용이 좋다면 잘 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갭 투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갭 투자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도 서울의 이렇게 핵심 지역들 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의 대체자가 빌라잖아요. 네. 우리 주택은 필수잖아요. 사람이 꼭 살아야 될 공간이죠. 전쟁이 아니면 반드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들이 다 이제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의 대체제로 빌라를 좀 많이 찾아요. 근데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몇 평 하면 대체로 가격대가 얼마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빌라는 그런 가격이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정보가 굉장히 불일치하죠.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 2억인 거예요.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이제 많이 해서 또 거의 흔히 말하는 무피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풀피 투자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다. 이제 강남구 일대를 시장 조사를 해서 빌라의 가격대를 쭉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발품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특히 요즘에 아파트는 그런 게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빌라는 급매물들이 꽤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하나 갖고 있는 건 이제 빨리 처분하려고 그냥 무피 투자로 시장에 내놨어요. 이제 저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1, 2천 더 버는 것보다 빨리 이제 회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지금 이제 보유세나 취득세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또 구할 수가 있죠. 또 그게 한 2년 지나면 전세값 상승이 뭐 1, 2천만 돼도 무비 투자로 1, 2천 올라가면 거의 수익률이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돈이 있든 없든 작게 그런 시장에 이제 초보자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공부도 하고 시장에 발품을 팔면서 알아보면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돈이 없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식이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면 내가 공부한 지식을 블로그에 계속 올리다 보면 일단 내가 공부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찾아온 분들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부동산 재테크를 못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식,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야지 또 알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돈이 뭐 없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은 정말 돈 없어서 못해요 이런 건 핑계 같습니다. 또 말씀 맞아요. 들어보니까 또 주로 이제 약간 좀 노후, 은퇴자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파트 한 채 가진 50대 직장인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정년 퇴임을 앞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은퇴자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은퇴 나이가 50살이 안 돼요. 40.5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상담 오신 분들이 대부분 50대 중반 이후가 많으셨는데 지금은 40대 초중반도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배들이 40대 후반에 그냥 잘려나가는 걸 보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0대 초중반부터 은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수명은 100세도 길어졌는데 직장인 수명은 짧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에요.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내 생활비. 그래서 물론 내가 여유가 있고 젊으면 뭐 재개발, 재건축 또 뭐 아파트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거든요. 매달 생활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이제 찾게 되죠.
근데 이제 아파트는 이제 한 채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 이제 오셨던 분이 생각이 나요.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남편이 은퇴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통장에 한 2천 정도 있던 거를 이제 빼쓰고 있었던 거죠. 한 달에 한 4,500씩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이제 두드러기까지 난 상태입니다. 막 그리고 아내분도 같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오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 오셨을 때 거의 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상황만 바꿉니다. 이제 지금 이제 40, 50대 은퇴자라 하면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당시에 아파트가 9억짜리를 갖고 계셨는데 대출이 2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년 거주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은 거의 없죠. 없고 그러면 대출 갚으면 이제 7억이 남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지금 다 10억이 넘는데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해도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은퇴 후도 노동으로 수익을 만들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길래 경상도 경주였어요. 아내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경주 내려가서 사시면 어때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직 애가 결혼을 곧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는데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왔을 때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부모로서.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안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러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거 그 자존심 좀만 내리시고 내려가시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경주에는요, 그 당시에 아직도 1억 8천 정도의 20평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출 5천만 원 끼고, 자신 돈 1억 3천, 그래서 취득세 일부 하고 해서, 물론 이 집 팔아서요. 그렇게 해서 집을 1억 5천 정도 갖고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경주 가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높지가 않아요. 다 대부분 이제 2층, 3층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짜리 상가 건물을 8억짜리를 매입했는데 대출을 5억 끼고 했어요. 네네. 아직 그 주택은 좀 그 대출 규제가 있지만 상가 건물, 근생 건물은 대출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많게는 70% 이상까지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서 대출이자 제하고도 한 200만 원 쫓게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분은 살 집 구했죠, 평생.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주 됐죠. 아, 그러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살 집, 네. 또 이제 생활비. 물론 이제 200만 원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근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65세부터는 금융금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 6, 7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좀 절약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 합쳐서 연금이 200만 원 좀 넘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6, 7년 뒤부터는 400만 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의 그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공방. 나무 공방 하는 게 두 분의 취미였고, 그래서 거기서 5천만 원짜리 1층 상가를 매입을 해서 되게 싸죠. 네. 거기 빈 상가도 많이 있어요. 네네. 어차피 이제 공방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방하면서 거기서 공방 오는 수강생 이제 가르치고 거기서 재료도 팔고 또 본인들 부부가 취미생활도 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거기서 한 돈 100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 마련했죠. 네. 건물 주대서 거기서 월세 2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만들었죠. 부부의 꿈인 공방을 차려서 취미생활도 하고 수강생들 가르치면서 월 100 정도 많이는 하지만 네. 그래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어요. 사람이라도 나이 들면 이제 현금이 좀 이렇게 통장에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이제 자녀 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하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한 9억 정도 있다고 하면 서울에 외곽 지역에 이렇게 원룸 건물을 지어서 한 개층은 내가 거주하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원룸 건물, 다중 건물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한 개층 거주하고 거기서 월세 한 300만 원 전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 아파트보다는 주거품이 좀 떨어지지만 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하지 않고 노동소득 하지 않고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서는 좋은 집에 사는 거 또 네. 좋지만 좀만 내가 이 상황을 바꾸면 아까 두 가지 사례처럼 얼마든지
50대 전후 은퇴해서 아주 풍요롭지 않지만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박 투자보다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 지키는 투자, 안전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가늘고 길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려 뭐 저는 이제 대박 투자보다는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서울에 집 있고 막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냥 지방 내려가서 그럼요. 자기 취미생활도 하면서 건물주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있어 보이는데. 그럼요. 우리가 이제 모든 행복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는 그 한 8억 가지고 꽤 있어 보이게 살 수가 있는데 네. 강남에서는 8억 가지고는 전 세계 집 들어가기도 힘든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사는 지역만 좀 눈높이를 낮추면 얼마든지 은퇴 후에도 훨씬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포기를 잘 못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결단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살짝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간 신축? 다른 인터뷰에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신축 부동산 투자 이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사항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투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신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걸 할 때 제가 원칙이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보면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통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신축을 좀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내가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측은 하지만 그대로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이 신축은 놀랍게도 거의 오차율 5% 범위 내에서 딱 맞아집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제가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수준이 거의 한 3, 4배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문정부 들어와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아파트도 막 오르고 세금 규제 등등 하면서 관심 어떤 사람들도 다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확 높아졌어요. 이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는 내가 하는 건 남들도 다 한다. 내가 하는 것은 남들도 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시장 전반적으로 다 레드오션이 돼버렸어요. 경매 공부 한 번 안 해본 분 없고 경매 학원이나 또 경매책 한번 안 읽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요즘 뭐 책이나 학원 안 다녀도 유튜브에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테크 공부를 할 수 있고 결국 이게 뭐냐면 시장이 다 이제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거, 시장 참여자가 적은 블루오션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적어도 물론 이제 적게도 하시지만 서울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한 5억 이상은 있어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재테크 지식.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도 있고 경매도 있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시는데 제가 해보면 경매나 재개발보다 오히려 신축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막연하게 이건 신축은 막 집을 짓고 땅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참여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목돈, 또 두려움.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면 이제 공부해서 지식도 쌓았어요. 또 돈도 있어요.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거의 80% 돼요. 그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이런 거 할 때 제가 아까 5억, 6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내 돈만 갖고는 안 되고 은행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뭐 5억, 10억 이상을 또 지렛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내 돈보다 많은 대출금을 활용해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걸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건 못해요. 그래서 이 신축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다. 두 번째는 좀만 공부하면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신축 후에 선택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한 개쯤 거주하면서 월세 받는 방법, 또 전부 다 월세 주고 나는 딴 데 사는 방법, 아니면 지어서 바로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누리는 방법. 뭐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하죠. 제가 이제 만나셨던 분들은 다 직장인들이었는데
이분들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제 강의를 안 하는데 3, 4년 전에 이런 신축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셨을 때는 정말 초보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3, 4년 만에 다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이제 잉클에 보면 그런 강사분들 중에 상당수가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에요. 지금 저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알았냐면 아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구나.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직은 블루오션이고 또 예측 가능하게 통제 가능하게 이걸 해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뭐 이런 거 하면 뭐 수익률 고작 한 3, 4%인데 네. 이거는 50% 100%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 수익률을. 그런 거보다는 훨씬이 아니라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이 신축으로 돈 벌기가 참 쉬워졌어요. 근데 이제 하는 분도 많고 땅도 많이 없어지고 또 그 여기 재료, 그러니까 토지, 네. 그다음에 건축비, 또 인건비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되신다고 하면 저는 신축 시장도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측 가능하다는 게 뭐 그 월세 이 캐시플로우가 예측 가능한 건지 뭐 네.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이제 매입하고 매출을 보잖아요. 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예측이 이제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여기 이제 10억짜리 땅이 나왔다. 네. 그러면 땅이 나오면 가설계하면 건축비가 대략적으로 나와요. 이제 기타 비용은 뭐 그냥 좀 해보시면 10분 만에 딱 파악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매입은 다 예측이 가능한데, 그럼 이제 매출을 예측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지어서 매출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지어서 내가 팔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 지어서 팔았을 때 인근의 비교사를 쭉 조사를 해보면 내가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요 정도 비슷한 물건들이 한 12억에서 13억에 팔리고 있더라 라고 하면 내게 나중에 팔았을 때 매출이 12억이면 2억 남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 예측이 이제 1년 뒤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시작해서 보통 1년 안에 그게 만들어지는데 네. 1년 안에 큰 변수가 없이 그 내가 예상한 12억이 크게 오차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매각했을 때고 월세로 받는 경우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 계산할 때 보증금 월세에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내가 방이 10개 있는데 방 하나당 뭐 지금 시세를 이 동네 시세를 봤더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더라.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 비해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역시도 5% 범위 내에서 거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투자해서 내년에 몇 프로 수익률이 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재개발 모르잖아요. 네. 상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예측한 대로 거의 5%에서 뭐 맥시멈 10% 범위 내에서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진짜. 약간 신축이라는 약간 그런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기회가 또 잘 생기고 그렇게 맞습니다. 하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신축을 한다는 것은 공장도 가격으로 시장에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누군가 사는 사람은 뭐 도매 내지는 소매 가격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사는 건 소매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면 내가 제조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장도 가격으로 내가 만들어서 시장 소비자가로 팔면 그 차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돈도 들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약간 두렵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모든 게 다 그러듯이 처음이 힘들지 한두 번 해보면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힘든 정도가 100이다. 한 두 번 정도 하신 분들께 여쭤보면 한 10으로 내려가요. 그 스트레스가 100에서 10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막 이거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주변에서 다양한 사례들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하고 또 처음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가까운 지인들끼리 돈을 3, 4, 5 모여서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A라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가 이 신축 사업을 할 때 내가 돈을 일부 넣고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서 옆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가 있지만
이런 소형 신축 꽤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남들이 사실 좀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뭐 경매라든지 그냥 일반 아파트 투자보다도 사실 알고 보면은 괜찮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뭐 작년에 물론 많이 올랐고 또 길게 본다면은 거의 한 수년째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약간 좀 서울 지역에서 미분양 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여기저기에서 이제 하락이 왔다, 온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 지금 상황에서 좀 부동산 투자로 해도 될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다릴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만 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될지는 확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른다면 달러빚을 얻으라도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변수들이 항상 움직이니까. 그 상수처럼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변수들이 계속 움직이고 변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거죠. 지나고 나면 이게 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뭐 수백 가지 논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투자자들의 목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은퇴 세대들은 은퇴 후에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이잖아요. 어느 지역에 하느냐? 그 다음에 상품, 뭐 아파트냐, 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뭐 상가, 오피스텔, 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이제 상품. 근데 그게 내 목적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걸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닥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바닥으로 치달을 때는 아무도 사지 못해요.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누구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닥일 때 반등할 때 산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물건 소유자들이 그걸 팔겠어요? 갖고 있죠, 그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5년, 1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소형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아예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고 왜 이렇게 시내 가보면 강남에 그런 게 별건 없는데 구도심 뭐 저쪽 강북 쪽에 가보면 상업적이고 막 위치도 좋고 한데 건물이 1층, 2층으로 오래된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축이 가능하지만 지금 건축법대로 하면 건물이 있다마는 게 요만하게 줄어드는 거죠. 건축법이 지금 강화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 짓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하거나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 이것도 다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거죠. 또 그 일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고시원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시원을 3년 전에도 올렸고 최근에 그걸 보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은 그 부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작년 12월에 찾아오셨던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남편께서 은퇴 후에 막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을 이제 못 쓰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은 평생을 전업주부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막막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그 50대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 바깥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너무 무섭겠네요. 그냥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같이 보였던 거죠.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해왔던 우리들은 바깥 세상에 맨날 익숙한데 그분한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그 다치면서 보상금으로 8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오피스텔 투자하면 또 상가 투자하면 뭐 끼케야 지금 3, 4%거든요. 그러면 뭐 아주 최대 4%를 잡아도 320만 원, 그죠? 연. 그러면 한 달에 20도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궁죽통이라고 궁 한번 통한다고 그래 고시원 한번 해보자.
우연히 제 걸 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부천에 사시는데 부천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네. 정말 신발이 몇 켤레가 달아오실 정도로 다 돌아다녔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나씩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제 그 고시원 운영 중인데 8천만 원이 채 안 들어가셨거든요. 7,500 정도 들어가셨는데 이것저것 다 비용 자하고 지금 이제 공실이 몇 개 있긴 한데 280 정도가 나오네요. 와. 그 운영 수익이 8천만 원 갖고 280만 원이면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더 잘 관리하고 공실 지금 대여섯 개 있는 것까지 채우면 비용 제하면 한 350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과정까지 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이제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답변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지역과 상품에 따라서 아직도 내가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축, 리모델링, 뭐 고시원,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네.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걸 찾아서 하면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하락이냐 아니면은 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그 부분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것 말고도 정말 수많은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적시적소에 정말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동산 재테크 관련해서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실패 없이 또 성공하는 그런 방법, 약간 좀 원론적이긴 한데 네, 그렇죠. 약간 그 다니쌤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고객들은 대부분 50대 전후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늘고 길게 이 포기 없이 그래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똑똑해졌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는 아무것도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경매 학원 다녔다가 뭐 재개발 교육 들어도 다녔다가 또 토지 보러 다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재테크에서 분명히 성과를 내시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지하 상가 경매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미만의 경기도권의 지하 상가만 투자를 해서 평균 수익률을 한 20에서 50%까지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하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부가치를 높이나. 또 어떤 분은 그 반지하 빌라를 리모델링해서 대파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전에 이런 고시원 갖고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시원을 가지고 정상화 시킨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있는데 이 운영하시는 분이 이걸 잘 못하면 이게 공실이 생기고 계속 슬럼화 돼가면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못 버티고 시장에 다시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2억에 넣으면 팔릴까요? 안 팔리죠. 공실투성인데. 네. 그래서 이분이 1억 8천? 1억 5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에이 1억이라도 팔자. 그런 것들을 내가 잡아서 다시 정상화 시켜놓으면 시장에 다시 1억 5천, 2억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시원을 통해서 정상화 시켜놓아서 되팔고 정상화 시켜서 되팔아서 꽤 많은 돈을 버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네. 또 뭐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소형 신축만 전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리모델링 2, 3층짜리 아주 허름한 건물에 사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MD 구성해서 부가치 만들어서 되파는 거. 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저것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내 상황 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맞는 그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파면 1년 정도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니 계속 그냥 리셋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하시려고 하면 하나의 분야를 딱 잡고 그걸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경험하시다 보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더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잉클에 보면 고시원 창업 강의가 있어요. 거기 하시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나서 하나 창업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경험을 우리 잉클에서 강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강의가 팔려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지식이 돈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강사로서 수입도 받아가시고 상담도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상담비를 그분이 30만 원 받는가 그런 걸 알는데 그러면 하루에 2명만 받으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과를 어느 정도 내가 전수할 수만 있으면 그게 지식 컨텐츠 사업이 돼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벌고 이걸로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또 광고 수익도 받고 또 그렇게 여기도 지금 세미나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억으로 안정적으로 월 400번은 고시원 투자 노하우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니지만 은퇴자분들 1억 가지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미나 선착순 100명 세미나 비용 10만 원입니다. 그 고시원 투자 정보 비밀집도 제공해 드립니다. 10만 원씩 100명이면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한 경험을 깊숙하게 공부하면 내가 성과를 낼 수 있고 내 성과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를 온라인에 또 오프라인 강좌로 하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이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선택하십시오.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내 자격에 맞는, 내 또 수준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거를 하나 골라서 깊숙하게 파자. 하나만 깊숙하게 파면 금방 도달이 돼요. 이것저것 하니까 이제 계속 리서치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임쌤이 워낙 또 이렇게 젠틀하시고 깔끔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잘 돼서 성공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수많은 그런 또 역경을 겪으셨잖아요. 사업 실패로 뭐 빚이 10억 원이나 있으셨고 뭐 쪽방촌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사실 거의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100억대 그런 자산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량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한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또 친구들한테도. 네. 그냥 대충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재수없게 기업은 좀 조금 좋은 회사한테 갔는데 또 겉멋이 들어서 30대 후반에 사업한다고 나와서 능력도 안 되지, 경험도 없죠. 겉멋만 들었죠. 또 꼴에 또 청담동에 차렸어요. 사무실을 멋있게 보이려고. 네. 그래서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망했죠. 아주 처절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람은 안 바뀐다잖아요. 고쳐 쓰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안 바뀌는데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발버둥을 쳤죠. 제가 이제 그때 그 발버둥을 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가능한데 이제 삶에 대한 이제 태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패배감에 묻혀 살았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긍정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계속 나는 다운되고 살아갈 그 힘을 잃게 되거든요. 사람은 이제 자존감의 힘만큼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망했을 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 그 같이 했던 그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냥 다 남 탓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 내가 떳떳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들이 저를 거의 40년 가까이 지배했었는데 그걸 좀 많이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내 탓이다. 내 탓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역산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포인트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과거로 쭉 역산해 가면 내가 어느 포인트마다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내고 그걸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당연히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한 번 역산해 보면 어느 시점에서 또 내가 잘못된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을 얘기를 들면 신축을 내가 했는데 원래 1억이 남아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앞에서 쭉 되돌려 보면 토지를 사업용 토지를 잘못 계산했던가 상품 뭐 예를 들어서
빌라를 져야 되는데 상가를 줬다든가 아니면 뭐 설계를 A로 해야 되는데 B로 했다든가 대출을 뭐 80% 받아야 되는데 60%밖에 못 받았다든가 그때 분명히 80% 받을 수도 있었는데 역사에 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좋게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산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작업.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온 대로, 관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분기별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내 3개월을 한번 역산해 보고 내가 그동안 놓친 것들,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것들을 좀 찾아서 그걸 뭐 완벽한 아니도 좀만 개선해 간다고 하면 그 다음번은 당연히 더 좋은 성과를 내죠. 제가 지금 부돈 재테크를 예를 들면 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고시원이든 이런 계속되는 그 피드백을 통한 개선 작업,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래서 내 탓으로 하게 되면 내가 결과에 대해서 과거로 한 1년만 역산해 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된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이제 계산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배움입니다. 배움. 저는 이제 누군가 저한테 무인도에 갈 때 딱 하나만 가져가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책이라고 0.1초도 주저없이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의 99%는 다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통한 이제 배움이라는 거죠. 무인도 가셔도 생존하려면 그 책을 통해서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과 태도, 분명히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고 책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더 좋은 아까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 이건 더 잘해야지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행동으로 안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개선해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일치월장이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그걸 2번, 3번 개선해 간다고 하면 평범한 사람도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없이 많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 개선해 가자. 그리고 개선하려면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배우자. 저는 지금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삶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면 일반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아지려고 앞을 바라보고 가긴 하는데 사실 정말 나아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복기를 해서 거기서 개선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테크 유튜버 1세대시잖아요. 제가 서두에서도 사실 단위쌤의 그런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었는데 2014년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와, 근데 정말 빨리 하신 건데 이게 먼저 남들보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이제 처음 오픈한 건 계정을 만든 건 2014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5년 정도 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만 해도 제 나이에 지금은 이제 제 나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으지만 그 당시에는 유튜브 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특히 제 나이 50대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유튜브를 하실 생각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그에서 이 온라인 시장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글을 올리면 내가 원하는 고객을 또 내가 원하는 걸 팔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경험했었죠. 근데 유튜브는 이게 막 카메라로 이렇게 또 찍어야 되고 막 장비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또 글루슨과 다르게 또 내가 얼굴 내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진입 장벽이 커요. 이 유튜브 하려고 하면. 근데 그때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사업의 위기가 왔었어요. 위기가 와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때 제가 거의 10년 동안 노력한 것들이 거의 한 바닥으로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위기가 왔었는데 그냥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빨리 만회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블로그 때문인데 지금 유튜브가 영상으로 시장이 커지니까 어렵지만 유튜브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절실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열정은 그래 해보는 거야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절실함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그때 굉장히 그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제 삶에 어떤 기회들은 다 위기 속에서 왔던 것 같아요. 아까 제 과거로 가면 망해서 또 도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힘들어서 또 유튜브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그 삶에 오는 위기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지만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다른 데 대안을 찾으면 그래서 그 힘든 시기만 벗어나면 그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정말 죽을 똥 말 똥 노력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1년에 1억 벌 정도의 능력이었는데 그 발버둥 치면서 1년에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또 계속 살아가면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 탓을 하게 되면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남 탓하면 저것 때문이야, 뭐 금리 때문이야, 정부 정책 때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나는 개선할 게 아무도 없는 거죠. 이때 내가 바뀔 것을 찾고 꾸준히 노력해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바꾸려고 하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자기계발 수 있고. 근데 이게 머리는 하는데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절실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대체로 직장 다니면서는 절실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절실한 상황을 만듭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 예전에 제가 뭔가 할 때 미리 김치국 먼저 마셔요. 선언을 합니다. 막 떠벌려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도 제가 배 왕자를 한번 새겨보겠다고 했어요. 선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청자하고 구독자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옵션도 걸었어요. 제가 만약에 안 만들어지면 1,000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쓸 때도 네. 이제 이번에도 이제 책 나왔잖아요. 책을 쓸 때도 출판사에 언제까지 원고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리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약간 벅찬 정도의 약속을 이제 해서 그걸 이제 성과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 스스로 그럼 좀 절실한 상황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네네. 만들어서 저를 이제 그것 때문에 이끌어가게끔 합니다. 저 역시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유전자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바꿀 수 있는 것은 김치국을 먼저 마셔라. 또 걸려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얘기해두면 가끔 톡으로든 또 전화든 만나면 그거 잘 돼가고 있어요? 맞아, 나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네? 해야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김치국 마시는 건 참 괜찮다. 여기저기 김치국 먼저 마시면서 네. 이게 안 좋게 표현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또 내 스스로도 그게 안 됐을 때는 좀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런 절실한 상황을 스스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년 유튜브를 매일 일주일에 3개씩 올리겠다. 근데 못 올리면 내가 1,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맨 앞에 첫날 찍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매일 1년 동안 3개씩 올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한 번이라도 어기면 1,000만 원 어디에 기부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1,0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감이 좀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이게 사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기 자신과의 그냥 어떻게 본다면 그냥 합의?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냥 여기저기 얘기를 하면은 안 지킬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달려갈 수밖에 없는 네.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맞습니다.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 제가 이제 매일 3개 안 올리면은 뭐 1년 동안 안 올리면 1,000만 원 기부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65만 또 유튜버 또 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성장의 비결 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전 책에서도 성공의 키워드를 말씀드렸거든요. 단무지. 먹는 단무지가 아니라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근데 요즘에는 생각보다는 몸이 앞서요. 일단 해보는 거죠. 물론 그러다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일단 해보면 왜 안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안 되는 것들이 나오면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해보지 않는다면 개선할 것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유튜브 성공 요인은 첫 번째 단무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보통 이러잖아요. 카메라를 어떤 거 살까? 편집을 어떻게 할까? 뭐 콘텐츠는 어떤 거? 이것만 하루 종일 1년 내내 생각하고 그냥 막 찍는 거야 처음에. 그럼 이제 카메라가 어떨 땐 녹음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편집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말한 그 정보가 완전히 쓰레기일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보면 쓰레기인 거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면서 개선해 가는 거. 근데 그 여기서 이제 개선해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지행용평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일치월장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얼마나 많이 아느냐? 행.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 사실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르칠 수 있느냐. 내가 아는 거하고 타인한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네. 내가 제대로 정확히 많이 알아야 전달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는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냐. 그냥 지행용, 그러니까 용이 이제 앞에 빼졌는데 용은 이제 내가 이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평이에요. 피드백 받아서 내가 지금 해놓은 것들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할 때 영상을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영상을 찍어 놓으면 항상 그 다음 영상 때는 개선점을 찾아요. 여기서 내가 서두로 시작할 때 뭔가 맥락이 안 맞았네. 끝맺음이 좀 안 좋은데. 요 예시를 보여줄 때 요 예시가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걸 보여줬으네. 이거 말로만 했더니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힘드네. 그래서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해야겠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큰 거 말고 제가 스스로 약속한 거는 단 하나라도 개선시켜 가자. 근데 그게 1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무지 플러스 개선, 1%씩 개선, 단 하나만이라도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이라도 개선해 가는 것들이 꾸준히 되면 그 개선이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무지가 아니라 매번 조금씩 개선해 가는 그 노력이 한 1년만 되면요. 1년 전하고 1년 후에 비포 애프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그렇게 1년만 정말 내가 미친 듯이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인맥과 상관없이 성과를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좀 표현을 해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개선점 하나씩 찾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탁월한 경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걸 봤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잘 되는 건 다르지만은 그 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은 사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개선점을 찾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무려 6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조회수인데 은퇴자가 하면 안 되는 5가지. 이건데 자, 그 중에서 주식과 이제 창업을 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게 딱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전제가 이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뭐 누가 주식으로 많이 벌었더라, 또 누가 창으로 돈을 많이 벌었더라 라는 가지고 경험 없이 뛰어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오해 없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든가 주식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경험 없이 주변에 돈 보고 뛰어드는 분들, 불나방처럼. 근데 은퇴자한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내 돈을 지키는 거예요. 가는 길게 가야 되는데 50세에 은퇴해서 소득 없이 50년, 100세 시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부모 세대는 한 평균 수명이 70 전후였어요. 그럼 열심히 키워놓으면 애들이 나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그때만 해도 또 장남이 부모를 다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면 한 70 전후에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건데 이제는 좀 이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작아진 거죠. 아까 제가 49.5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25살에 취업하면 50살에 만약에 은퇴를 하면 25년 버는 거죠. 근데 몇 살까지 살죠? 수명이 100살이 됐다는 거죠.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인데 이게 오버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40 전후된 분들은 뭐 연구기관의 조사해 보면 거의 한 40, 50%가 100세까지 다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더 좋은 의료기술이 나오면 뭐 그 이상도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 가고 수명은 길어지고 자식들은 부모를 안 모셔요. 그러네요. 이 삼중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50대 전후의 이 중년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 되게 끔찍하다. 네. 지금 이렇게 중고등학생 장남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부모를 모시겠냐라는 질문에 거의 다 안 모시겠다 해요. 안 모시는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졌죠. 수명은 길어졌죠. 믿고 있는 애들은 뒷다 키워놨는데다가 그래서 은퇴자한테 이제 중요한 건 재산을 지키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업, 이제 자영업 창업 같은 경우는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창업해서 3년 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80%는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20%가 성공하느냐? 성공이 아니라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본인 인건비 정도. 그래서 준비 없는 창업, 여러분들 직장 생활보다 창업이 100배 더 힘듭니다. 맞아요. 네. 너무 할 거 없는데 진짜 먹는 장사는 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인생 진짜 끝납니다. 그래서 창업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고 주식도 물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위험 자산이잖아요. 쪽박 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주식이나 창업을 조심해서 이제 하시라는 거고 그러면 은퇴 후에는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이긴 하지만 저의 90%는 재테크보다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당신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식 창업. 저는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면 뭐 자기 취미 생활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하면 오늘 책 한 권 읽고 내일 책 리뷰 한 거 올리고 오늘 책 한 권 읽고 내일 책 한 권 리뷰 올리고 그럼 이틀 하나씩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1년만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구독자가 뭐 그렇게 1년에서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몇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00명만 돼도요. 여러 군데서 책 리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또 적지 않은 수입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책을 읽으면 내 내공이 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이걸 읽고 내일 이거를 유튜브에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몰입해서 읽게 돼요. 그러면서 내 1년 동안 읽은 책들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는 가장 좋은 게 내 경험과 지식을 온라인에 올려서 파는 지식 창업. 이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의미로 돈을 들여서 하는 거, 또 내가 경험 없이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의미에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확실히 좀 힘든 시기도 겪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또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의 모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 5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배우자, 또 회사 동료, 또 뭐 등등 내가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그 5명의 평균값이 5년 뒤에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연봉 2천, 3천, 2천, 3천이면 난 5년 뒤에도 2, 3천이에요, 연봉이.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연봉이 2억, 3억, 2억, 3억이면 내 5년 뒤 연봉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나서 그 사람 옆에서 가까이서 계속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근사하게 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은퇴자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또 은퇴자가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방법은 이제 굉장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소형신축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한 달도 안 걸리거든요. 이것만 배우면 내가 돈이 없어도
이 지식으로 또 강의도 하고 또 책도 내고 또 유튜브도 해서 지식 창업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투자들을 모을 수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래서 이제 경매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이런 손신축도 그렇고 고시원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미 벌고 있는데 잘 벌고 있는데 그게 뭐 5년 10년 노력이 아니라 그냥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하면 그 정도 위치는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그 방법만 몰랐을 뿐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내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처럼 따라하라. 이분도 몰랐던 평범한 직장인데 이렇게 3년 만에 20억, 30억, 50억 벌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가짐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방법만 몰랐을 뿐이구나. 방법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책도 내고 또 유튜브도 하고 또 지금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제 인생의 맛 클래스 인크레도 보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그런 분도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우리 이렇게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알아요. 네네. 그거 써서 지금 한 달에 재택으로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도 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 말이 그래요. 이거 본인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하길래 따라했더니 저도 1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내가 몰랐던 돈 버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내 결에 또 내 상황에 내 취향에 맞는 거 골라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그 위치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기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 5명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바뀌고 싶고 한다고 하면 내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다가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소형 신축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카페나 그런 모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미 그렇게 돈 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 가서 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소고기 사드리고 매일 운전하고 현장 갈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해서 또 신축을 실제로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만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기회가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자. 그래서 모방하면 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구나 다 열심히 살죠. 누구나 다 기본적인 능력은 있죠.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은 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공개해드리고 또 제가 만든 링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게 있었어 세상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이런 온라인도 오프라인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방송국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건 진짜 혁신을 넘어서 진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스마트폰 한 대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단위 TV고 여기 이제 사이다 TV, 네. 사이다 경제 TV잖아요. 네네. 이렇게 방송국 TV를 방송 만들 이렇게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계속 올리면 그 정보를 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 찾아온다는 것은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건 좀 속된 말로 헛물을 많이 캐고 있었던 거죠. 오만내가 섭취를 많이 했던 건데 제대로 정확히 쳐서 섭취를 제대로 하면 금은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잘 방법을 찾아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뒤에는 정말 작은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정말
돈 벌기 쉬운 세상이다라는 게 진짜 공감이 되고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의 자신을 약간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던져 넣는다든지 근데 그런 노력이 사실 어떻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를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사실 뭐 인생 이마 클래스라고 하셨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꼭 이게 뭐 은퇴자들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서 참여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니쌤 정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유튜브 채널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